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4월 7일 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78,000달러 마이너스 5.2%, 토요일 나스닥 마이너스 6% 폭락에도 83,000달러 잘 버티는 데 했지만 역시나 쇼정산으로 인한 반등이었을 뿐이고 제2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제대로 작용을 못하는 비트코인입니다. 이번 하락으로 나스닥하고 커플링은 지속되고 있고 비트코인이 작년 ETF 상장 이후 가치 저장 성격을 가지고 있는 듯 했지만 상장된 지 1년 넘은 신생 자산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역사도 짧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자산이다. 펀드멘탈이 더 강해질 필요가 있죠. 이더리움 1,500달러 마이너스 11%, 도지, 솔라나, 리플도 떨어졌지만 리플이 하락폭 가장 크고 5년간 지켜줬던 저점 라인 또 뚫고 내려왔습니다. 세력들 큰 그림이 이더리움 완전히 바닥 찍은 다음 ETF로 자금을 폭발적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건지 아니면 리플, 솔라나, 도지 ETF 만들어서 자금을 서서히 분산시키면서 이더리움 세력들 완전히 배제시킬지가 관건이고요. 이더리움 이 정도 하락 속도에 1,000달러까지 내려오며 테더 USDT와 자리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고 리플에게까지 시총 규모가 밀릴 수 있습니다. 리플도 소송 이후 큰 호재였고 이더리움보다 기본적으로 펀드멘탈 체력이 약해서 갈수록 알트코인들 침체로 가고 있고요. 리플도 3,000원 다시 무너졌고 달러마켓에서 외국인들 투심시켜주는 2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비트코인 도면스 보면 쉽게 이해 가능한데 60%를 돌파를 했고요.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당시에도 연준이 금리 인상 인하하는 구간에서 비트코인만 버티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비트코인 도면스 고점이 70%인데 10% 더 오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75,000달러에서 버티더라도 알트코인 하락은 더 커질 수가 있고요. 특히 솔라나, 리플은 2023년 저점이 21,000원으로 여전히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리플, 솔라나 하락이 본격화되며 비트코인 도면스 70% 찍으면서 5년 만에 도미너스 고점으로 돌아갑니다. 리플은 비트코인 마이너스 5% 하락에 핵심 정라인 3,000원 못 버티고 2,800원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리플하고 솔라나 절대 물타기 하면 안 되는 코인인데 4,000원이나 30만, 40만원 샀었다며 현금화를 하셔야 됩니다. 평단 낮춘다고 모아가고 나중에 1만원, 2만원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1만원까지 오른 것보다 1,000원까지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죠. 현재 상황을 알트코인 시가총액 보면 좀 더 이해가 쉽게 가능합니다. 작년 12월 원트렐리언 21년 고점 찍고 내려오기 시작해서 현재 피보나치 382 무너지고 700빌리언 수준이고요. 알트코인은 작년처럼 0.5 구간 못 버텨주고 결국에 바닥까지 내려오면서 리플, 솔라나 추가로 하락하고 알트코인이 완전히 박살나면서 추가 페이크셀 나오고 있습니다. 500빌리언까지는 쉽게 내려올 것으로 보이고 70% 높은 확률로 내려오고요. 반드시 리스크 관리, 추가 손실 대응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알트코인이 이렇게 힘없이 내려오는 경우는 지난 리플 소송 호재로 상승했다가 내려오듯이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 새로운 기술 혁신이나 발전은 현재로 없습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이더리움에서 스테이킹, 레이어2 코인, 샌드박스, 엑시 인피니티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 가지고 경쟁을 했었지만 작년 반등에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트럼프 당선, 리플 소송 호재 같은 기술력보다는 법적, 정치적인 이유로 코인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 하락 속도가 빠르다 볼 수 있고요. 4월 말 5월 나올 수 있는 이더리움 재단에서 스테이킹 비중 확대나 나스닥에 상장된 이더리움이 스테이킹 할 수 있게 관련 법안 바뀌는 게 유일한 희망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하락 오는 것은 중경투가 3월 내내 하락 리스크 크다, 현금 비중 높이고 리플, 솔라나, 에이다 다 팔아라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었습니다. 리플 3,000 내려가면 500원까지 순식간이다, 최악의 신호 나왔다, 솔라나, 에이다 53,300원 떨어진다,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강조를 드렸고요. 중경투 영상이나 썸네일 보고 매수 안 하고 홀딩 했다며 현재 구간에서 편안하게 관망하지만 중경투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팔고 버텼다며 이제는 손실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점이 아니라 더 떨어질 수 있다. 도미너스 10% 올라가며 알트코인은 여기서 30%는 쉽게 더 빠집니다. 그래서 중경투 지난달부터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포트폴리오 관리 안 되고 현금 비중 못 갖추겠다, 도저히 영상 보고도 손실이 조절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멤버십이라도 가입하셔가지고 1대1 관리를 받아야 되고요. 업비트 계좌 벌었고 이렇게 멍하게 계시면 안 됩니다. 손실 이미 마이너스 60%, 50%라서 어디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빠르게 가입하셔서 현실적으로 대처를 하시고요. 중요
중경투가 멤버십 장사하는 게 아니라 2020년부터 지금까지 코인시장 가족들과 함께 같이 호흡하고 있는데 최근처럼 이런 하락 구간 보면 현실 부정하면서 버티는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2년 폭락장에서도 비트코인 4만 달러 완전 저점인 줄 알고 그 당시 매수했던 가격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결국에는 비트코인 16,000달러 폭락하고 나서 항복하면서 다 팔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비트코인 10만 달러까지 1년 만에 순식간에 상승을 했죠. 대부분 코인 투자자들이 현실 부정 단계다 지난주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이너스 30% 하라고 하는데 현실 못 받아들이고 트럼프 호재로 더 오를 수 있겠지, 새로운 호재 나오겠지 현실을 부정하고 있고요. 덧글로도 중경투가 하락 잘 맞춘다 하시는데 무엇보다 인간지표, 덧글이나 구독자 움직임만 봐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 가격 상승하면 구독자도 같이 올라가고 긍정적인 덧글도 많지만 하락장 오면 구독자 줄어들면서 악플도 늘어나고요. 하락장마다 조금씩 다른데 중경투가 리플 가격 500원까지 순식간이다 이런 영상을 만들었을 때 특히나 악플이 많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걸로 제대로 리플 코인에 대한 성격도 모르고 시장 흐름을 못 읽는다는 거죠. 현재 리플 손실 보고 있다, 4,000원 3,000원 물려있다 하시면 절대 혼자서 투자하시면 안 된다 경고를 드립니다. 또 다른 인간지표인 포브스의 코인 관련 인사들 언급되었을 때 하락 가능성 높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포브스라는 언론지를 이해하면 쉽게 이번 하락 이해할 수가 있는데 포브스 기자들이 코인이나 주식 관련해서 엄청난 고수가 아닙니다. 고수라면 월가에서 일하지 포브스 기자로 일하진 않겠죠. 글로벌에서 가장 관심 끌고 투자자들 많은 영역에 대해서 포브스가 언급을 하는 거고 그때는 항상 고점인 경우가 2018년 장펑자오, 21년 샌뱅, 2월 3월에는 마이클 세일러의 트론, 중국인 저스니스까지 대폭락 인간지표 종합 선물 세트가 나왔고요. 이런 지표 나오는데도 현실적으로 대처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혼자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청권시장 반등 못 오는 것은 무엇보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문이고요. 비트코인 리플뿐만 아니라 나스닥 빅테크들도 시뻘겋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3개월간 S&P 빅테크 하락폭을 보면 글로벌에서 AI 반도체 그래픽카드 제일 잘한다는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31%, 전기차 1등 글로벌 1등 부자 머스크 운영하는 테슬라도 마이너스 36%, 아이폰,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할 것 없이 모두 다 마이너스입니다. 2024년 조정 없이 오르기만 해서 이번 마이너스 30% 하락이 결코 회사 망했다, 시즌 종료다 할 순 없지만 거기에 투자자들도 트럼프 2018년 무역전쟁 경험을 해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긍정적으로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는 무엇보다 이번 관세전쟁으로 시장의 거품을 확실히 걷어내버려야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미국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증시도 트럼프 말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앞으로 가장 긍정적인 움직임은 2019년처럼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재차 반등 오는 거고요. 2019년 금리 인하 했을 때 여기 두 구간에서 비트코인 반등을 했었는데 당시 비트코인 200일선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여기 빨간색 라인 위로 돌파는 했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돌파 실패하고 결국 고금리와 코로나로 인해서 2019년 저점까지 빠졌었고요. 그러다가 연준의 빠른 금리 인하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신고점 6만 달러까지 상승하는 계기를 트럼프 만들어 줬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 보면 200일선 아래 87,000달러 아래로 내려간 다음 빠른 반등 안 나오고 있고요. 다음 반등 온다고 해도 또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87,000달러 돌파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알트코인 리플 솔라나도 약간 반등만 주고 더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보면 상승 라인도 이제는 뚫고 내려간 상황이고요. 작년 장펑장 바이낸스 CEO 미국 구금되고 비탈릭도 새로운 호재를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ETF와 트럼프 당선 이후 이미 마이너스 70% 이상 빠진 코인이 이더리움입니다. 나스닥이 극적으로 상승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로 해서 이더리움도 반등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승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죠. 무엇보다 이더리움 재단이 여기 3,000 라인에서 대량 팔았습니다. 2021년에는 여기 고점 4,000달러에서 대량 매도 이후 이더리움이 800달러까지 떨어졌었고요. 거기에 솔라나 코인 올해 초 아르헨티나 대통령 사기 코인으로 판명나면서 작년 8월 저점 16만원도 두드리고 있고요. 현재로 봐서는 비트코인도 당장 빠르게 못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솔라나 가격 10만원 아래 쭉쭉 떨어질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코인이 현재로서 완전히 바닥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은 나스닥 QQQ 봤을 때 이미 마이너스 20% 하락오고 하락 속도가 매우 빠르고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내려가면 여기 황금세 120선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70% 이상이다. 2022년처럼 이렇게 120선 아래 내려간 다음 200일선 지지받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도 빠른 반등 기대하기는 어렵고 알트코인은 더 흘러내릴 수 있다 생각을 해두셔야 되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